아까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했었나요? 전병헌 수석 관련해서. 자, 대통령 정무수석이죠. 전병헌 수석이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이제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죠. 스스로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오늘 오전에 전격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전병헌 정무수석께서 발탁에 계신 점을 대단히 환영하고 파트라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일심 동체의 정치권을 이뤄가는데 위력이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도 정무수석이 소환할 회장을 예정입니다. 맡았던 한국 e스포츠 지금 과거 논두렁 시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줄을 달라고 하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거취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1분 30여 초 정도 본인이 준비한 글을 읽고 기자들의 일제 질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오늘 전병헌 수석이 1분 30여 초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전병헌 수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요. 자,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뉴스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노은지 기자, 전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의 오늘 기자회견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소문은 돌았었죠. 어제도 사퇴까지는 아니고 떠밀려서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도 한 10여 분 전에 알려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한 채로 입장문 한 장을 들고 입장을 했는데 네. 사실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 소환을 좀 앞둔 입장에서 말을 좀 아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어쨌든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고 예.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그냥 춘추관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그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가닥이 잡혔습니까? 네, 이제 어제도 검찰이 밝혔는데 전병헌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만약에 소환 조사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 날이죠. 오늘 전병헌 전 수석이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 안 하겠다. 충분히 모든 수단 동원해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아까 그 장면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규명이 없이 사퇴부터 해야 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라는 그런 고민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제 사실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게 없고 어떤 가닥이 나온 게 없는데 예.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당초에 전병헌 전 수석의 입장문이 기자들한테 사전에 배포된 것과 예. 실제 전 수석이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읽은 입장문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검찰에 뭐가 빠졌습니까? 검찰에 나가서 언제든지 소명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언론도 이걸 보도함에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빠졌어요, 실제 발표에서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실제 전병헌 수석이 과거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으로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그때도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비슷한 자세였던 게 뭐냐면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모든 보도가 전병헌 수석 이름이 들어갔다가 빠져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다가 아무래도 여론이 부담되다 보니까 뺀 것 같습니다. 예. 언론과 관련된 이제 입장이 들어 있었는데 결국 최종 발표문에는 빠졌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예, 전병헌 수석이 사실 사퇴 입장 발표에는 검찰과 언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예, 전 수석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지금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달라고 하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분들이 지나치게 앞선 보도와 앞선 질문들이 이 상황을 더욱더 좀 확대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언론 문제에 제소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고요. 네. 뭐 전병헌 수석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오늘 이제 좀 전에 저희가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워싱턴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른 아침에 포항을 가서 포항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이 전전수석 관련해서 말이죠. 검찰이 뭔가 진술을 확보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예. 네, 뭔가 이제 흘러갔던 롯데홈쇼핑에서 e스포츠 협회로 흘러갔던 후원금 중에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을 만한 진술이 나온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그 한국 e스포츠 협회 간부를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온 건데요. 어떤 진술이죠? 후원금 중 일부는 회장님, 여기서 회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병헌 전 수석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회장님을 위해서 쓴다고 동료 간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간부가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전병헌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가 회장님의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1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더라. 아, 뭐 이제 전원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에서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예. 후원금 3억 원 중에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을 향해서 전병헌 수석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새로 불거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중 일부가 회장님,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을 위해서 쓴다라고 동료 간부가 이제 얘기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강병규 기자. 네. 이게 20대 총선, 그러니까 작년 4월 출마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 전 수석이 말이죠, 네,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준비 중이던 그 시점에 뭔가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근데 또 추가적인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렇습니까? 전병헌 수석의 그런 소환 조사 가능성이 좀 더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 예. 이 또 다른 건 뭐냐면요. e스포츠 협회 간부의 그런 진술입니다. 또 다른 진술이 있군요. 예, 전병헌 협회장 재직 당시에 일단은 협회 돈으로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월급을 줬다. 예,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제 사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지급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비서와 인턴을 협회 직원이 아니지만 협회 직원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월급을 제공을 한 거다. 이런 진술을 또 새로 듣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사실 이 진술을 듣고 나서 과연 전 수석이 몰랐겠냐.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잖아요. 이 예. 부분을 좀 강하게, 특히 이 부분과 함께 방금 이 데스크가 말씀하셨던 예. 그 선거자금 1억, 그 부분도 혹시 받아서 사용을 했느냐, 그 부분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의원실, 국회의원 시절에 본인의 방에 있는 인턴들 월급도 e스포츠 협회 돈으로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고, e스포츠 협회에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 일이 있는데, 전 수석이 가족을 동반해서 가족의 경비까지 e스포츠 협회에서 대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좀 복선이 깔려 있던 것 같은데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제가 일단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대통령이 출국을 하거나 순방길에 오를 때 항상 정무수석은 동행을 해야 되는,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7월달, 9월달 미국과 독일, 러시아 순방할 때는 항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환송을 했고 예. 혹은 맞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11월 15일 이 논란이 이제 한참 어제입니다, 익었을 때, 어제. 예. 어제는 전병훈 전 수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번에도 그래서 동남아 순방 출국할 때도 제가 일단 현장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도 이제 환송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일단 문 대통령 옆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보이지 않았다. 예. 이렇게 좀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병훈 수석이 워낙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 기간이 되는 동안에 완강하게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저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게 속된 말로 책상을 빼니까 사퇴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결국엔 저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좀 제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병훈 수석 같으면 아까 우리가 전해드렸지만은 말이 하루 사이에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예. 이거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아마 그런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병헌 수석의 사태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 이번 대선이 5월 9일 날 있었고요. 지금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했죠. 노은지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예. 이름을 얘기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전병헌 수석은 출범 6개월 만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출범 7개월 만에 최측근이 조금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최도슬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요. 최도슬. 어떤 사람이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상고 동창이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일하면 20년 지기의 어떤 인연이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불법 대선 자금 11억 원을 받은 그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였고요. 네. 당시에 이제 사실은 청와대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고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은 최도술 이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나간다는 이유로 사실 이제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먼저 이제 청와대에서 나갔었는데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순방을 떠난 기간 동안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 곤혹스러운 이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 비리 의혹이 이렇게 터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제 기억 속에서는 이제 승부수를 좀 띄웠던 것 같아요. 승부수. 예. 네, 그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는데 재신임이라든지 국민투표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도슬 씨는 약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왔고 최근까지 저를 보좌해왔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론에 붙여서 적절한 방법으로 제 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 최도슬 비서관이 구속이 됐고요. 수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었죠. 자,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어떤 가진 의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자진 사퇴를 했죠.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 뭔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예. 겹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도슬 씨는 거의 가신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총무비서관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재만 비서관이 했던 역할 생각해 보면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행보를 같이 해온 분이고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려임의 큰 인사거든요. 보면은 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엮이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렇지만 예. 다만 이제 오히려 전 연상되는 것이 최도슬 씨보다도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완구 총리를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네. 임명하면 사정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정 드라이브. 근데 예. 본인이 쏜 총알에 본인이 맞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정 정국이 허물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이 상실된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야권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정무수석이 이런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거는 앞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약간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 있고 사실 검찰에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사정 정국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전병헌 전 수석 이야기는 이쯤 할 텐데요.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까 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병헌 수석은 강력하게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병헌 전 수석과 더불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 노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빨리 다시 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가능성은 희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일단은 반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체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20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럼 내일 아니면은 그 월요일 당일에 네. 회의를 열어서 채택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당 관계자는 절대로 해줄 생각이 없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조건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일까지도 보고서가 이제 송부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강병규 기자, 네. 어떻습니까? 네, 일전에 이제 홍종학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좀 이야기했던 발언 하나가 또 새삼 다시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기억에 나는 좀 부분이 있는데 홍종학 당시 국회의원이 인사청문위원일 당시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보고서 채택을 당시 여당 측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독재다라고서 맹비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앉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앉으세요. 나라를 위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위원장이다, 지금 보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독재. 아니, 국고위 총리 임명하더니 독재로 돌아갑니까? 독재하겠다는 거죠, 독재?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이라면은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그렇게 되면은 벌써 5번째 임명 강행이잖아요. 네. 이거 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70%를 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결부되면은 아마 강행할 수 있겠지만은 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은 물론 찬성 여론이 약간 높게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가지신 지지율에 비하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지지율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또는 기준을 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돼가지고 저는 네. 강경화 장관이나 앞에 있던 장관들과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청와대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빼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조각이 안 끝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마지막 퍼즐이에요.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 부처는 중대부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철학을 대변하는 부처. 그렇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만든 부처인데 예. 장관 하나 못 찾냐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뭐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하더라도 준비된 정부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지금 경계선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도 끝내 불발이 되면 다섯 번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5번째 무보고서로 임명이 되는 그런 본인이 준비한 글을 읽고 기자들의 일제 질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오늘 전병헌 수석이 1분 30여 초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전병헌 수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요. 자,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뉴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노은지 기자, 전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의 오늘 기자회견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소문은 돌았었죠. 어제도 사퇴까지는 아니고 떠밀려서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아까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했었나요? 전병헌 수석 관련해서. 자, 대통령 정무수석이죠. 전병헌 수석이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이제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죠. 스스로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오늘 오전에 전격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전병헌 정무수석께서 발탁에 보신 점을 대단히 환영하고 파트라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일심동체의 당직감을 이뤄가는데 위력이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한국 지금 과거 논두렁 시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달라고 하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거취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1분 30여 초 정도.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도 한 10여 분 전에 알려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한 채로 입장문 한 장을 들고 입장을 했는데 네. 사실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 소환을 좀 앞둔 입장에서 말을 좀 아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어쨌든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그냥 춘추관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가닥이 잡혔습니까? 네, 이제 어제도 검찰이 밝혔는데 전병헌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만약에 소환 조사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 날이죠. 오늘 전병헌 전 수석이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 안 하겠다. 충분히 모든 수단 동원해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아까 그 장면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규명이 없이 사퇴부터 해야 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라는 그런 고민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제 사실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게 없고 어떤 가닥이 나온 게 없는데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초에 전병헌 전 수석의 입칠 생각이신가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들이 지나치게 앞선 보도와 앞선 질문들이 이 상황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언론 문제에 제소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고요. 네. 전병헌 수석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오늘 좀 전에 저희가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워싱턴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른 아침에 포항을 가서 포항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이 전 수석 관련해서 말이죠. 검찰이 뭔가 진술을 확보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예. 네, 뭔가 흘러갔던 롯데홈쇼핑에서 e스포츠 협회로 흘러갔던 후원금 중에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을 만한 진술이 나온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한국 e스포츠 협회 간부를 검찰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온 건데요. 어떤 진술이죠? 후원금 중 일부는 회장님, 여기서 회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병헌 전 수석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회장님을 위해서 쓴다고 동료 간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간부가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회장문이 기자들의 사전에 배포된 것과 실제 전 수석이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읽은 입장문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빠졌습니까? 검찰에 나가서 언제든지 소명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또 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언론도 이걸 보도함에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빠졌어요. 실제 발표에서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실제 전병헌 수석이 과거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으로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그때도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비슷한 자세였던 게 뭐냐면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모든 보도가 전병헌 수석 이름이 들어갔다가 빠져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다가 아무래도 여론이 부담되다 보니까 뺀 것 같습니다. 예, 언론과 관련된 이제 입장이 들어 있었는데 결국 최종 발표문에는 빠졌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네, 전병헌 수석이 사실 사퇴 입장 발표에는 검찰과 언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전 수석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지금 과거 논두렁 시계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달라고 하면 나가시